유산을 다 주고 난 뒤 자식에게서 연락이 끊겼다는 부모의 이야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없습니다. 그저 모른 척합니다. 이게 과연 남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주 들려오는 부모들의 한숨입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내 새끼 잘 되라고, 내 자식 편하라고, 집도 넘기고 땅도 넘기고, 이제는 너희가 편히 살아라.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전화조차 하지 않는 자식,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눈빛, 그리고 텅 빈 통장, 병든 몸 하나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건요. 이게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준 부모의 60% 이상이 자식과 오히려 멀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가 아프다 말해도 바빠서 못 가요. 외롭다 말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 차 뽑고 여행 가고 명품을 사는 건 잘도 합니다. 바로 부모가 건네준 유산으로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불효입니까?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정,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주도권을 잃은 부모,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끝은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배신이 생기는 걸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살아있을 때 유산을 쉽게 넘기면 안 되는지,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법은 무엇인지, 당장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설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 100세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부모들이 다 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다 주면 내가 사라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박순애 씨. 몇 년 전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었습니다. 신혼집 필요하잖아. 엄마가 살던 집 내 이름으로 해줄게. 순간 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며느리 될 사람도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결혼식도 잘 치렀고 새 며느리도 깍듯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하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을 아꼈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저희 신혼집이잖아요.
따로 계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박순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마저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여긴 제 집이에요. 우리 부부가 새 출발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결국 박 씨는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남겨진 건 몇 벌 옷과 고시원 같은 원룸 한 칸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내어주지만 자식은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내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감도 함께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들은 이제 압니다. 끝까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건 내가 쓰고 조건과 순서는 내가 정해야 한다는 걸.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흔적 없이 흩어지고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 고마움보다 거리감이 먼저 생깁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주어야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다 내어줬으니 자식도 평생 효도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받을 만큼 다 받았다. 이제 내 길은 내 길이다. 서울의 한 상담센터에 찾아온 한 어머니. 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억대 현금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도 하고 자주 연락도 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면 늘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엄마가 또 왜 그래요? 괜히 예민하시네. 그런데 그 아들은 새 차를 뽑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SNS에는 웃는 얼굴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을까? 가족 관계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심리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받을 것 다 받았다고 느끼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이미 정리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보여줍니다. 최근 5년간 가족 상담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리 유산을 증여한 뒤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부모가 전체의 57%에 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부모가 준 이후 사이가 더 멀어졌다고 말한 겁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자식은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 간극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 이유. 부모가 약해졌을 때 자식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고 병원에 드나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엄마, 형이 집 받았잖아. 그러면 엄마 모시는 것도 형이 해야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왜 돌봐야 해? 이런 말. 실제로 형제들 사이에서 자주 오갑니다. 그 순간 부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72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겼습니다. 작은아들에게는 현금을 조금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 받았지만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엄마, 간병은 좀 힘들겠어요. 작은 아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집 못 받았잖아. 형이 해야지. 결국 어머니는 혼자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줬는데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부모가 강할 때는 자식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약해지면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재산을 다 준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돌봄은 서로 미루고 책임은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픈데도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부모의 눈물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책임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들은 이제 압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줄 마지막 힘은 내가 쥔 주도권에 있다. 는 걸.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건 없는 증여는 언젠가 부모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법적으로는 자식 것이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의는 내 걸로 해줄게. 그래도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예금은 줄게.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땐 쓰게 해줘야지. 부모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여전히 함께 쓰고 여전히 내 삶의 일부로 두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순간 그건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한 70대 아버지의 사례입니다. 몇 년 전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이 상가는 내 엄마랑 내가 평생 읽고 온 거다. 우리 필요할 때는 조금씩 쓰게 해줘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대료는 모두 아들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건 제 건데요.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명의만 바뀐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손님이 된 것 같지? 부모 마음과 자식 마음 사이의 괴리. 바로 여기서 큰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 것이라 여기는데 자식은 이제 내 거라 단정 짓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준 건데 왜 쓰지 못하지? 이 억울함이 상처가 되고 자식과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사랑으로 내어줬는데 남는 건 거리와 오해뿐. 그렇기에 현명한 부모는 압니다. 주는 순간 완전히 내 손을 떠난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조건 없는 증여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 주는 건 주되 조건을 반드시 붙이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망설입니다. 내 자식인데 굳이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조건을 걸면 괜히 마음 상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 때문에 그냥 내어주고 싶습니다. 조건을 다는 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예 조건 정해두세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어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증여의 시작입니다. 조건은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걸 솔직히 적어두는 것. 책임과 사랑을 함께 담는 방식입니다. 이걸 문서로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법적 효력까지 갖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부모 마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으로 주고 싶지, 글로 쓰긴 싫다. 하지만 정 때문에 애매하게 넘기면 그 정은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지. 받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관계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조건을 합의해 두면 오해가 사라지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리 정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받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늘 죄송했는데 기준이 있으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사랑은 지켜야 사랑입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권리를 함께 지키는 것. 조건부 증여는 사랑을 책임과 함께 건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유언장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리 다 해놨다.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굳이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사이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서울의 한 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제 사례입니다. 세 자녀를 둔 78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집 한 채와 예금.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형제 간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집은 내가 갖는다고 했다며? 아니야,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하셨어.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말은 서로 달랐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말로 충분하다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식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평생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특히 자필 유언장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날짜, 서명, 전부 본인 손글씨. 복사, 타이핑, 녹음, 증인 없이 작성된 건 무효. 조금만 틀려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증유언장을 준비합니다. 공증유언장은 법무사나 공증인의 입회하에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작성됩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남기는지까지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걱정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식들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요즘 자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다 정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괜히 우리끼리 다투는 일 없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말로만 남기면 싸움이 됩니다. 문서로 남기면 부모의 뜻이 됩니다. 공증유언장은 내가 떠난 뒤에도 내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방법. 신탁, 자산은 맡기고 내 자리는 지키는 법.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쓰러지면 그 다음은 누가 내 돈을 관리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이라고 하면
그건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많이 신탁을 활용하는 건 바로 평범한 중산층 부모님들입니다. 신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직접 자산을 쓰고 아프거나 판단이 어려워지면 은행이나 법무법인 같은 전문기관이 대신 관리해주고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정해둔 조건대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 쉽게 말해, 내가 떠난 뒤까지 내 뜻을 지켜주는 계약입니다.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대로만 집행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가 멋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신탁이 법적 안전벨트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5단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샵샵샵 1단계. 자산 지도 그리기. 먼저 내가 가진 재산을 정리하세요. 집, 땅, 상가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빚이나 보증, 대출 여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걸 종이 한 장에 정리하면 나만의 자산 지도가 완성됩니다. 이 지도는 유언장이나 신탁 설계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샵샵샵 2단계. 건강과 돌봄 가능성 점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입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 진단받은 병력, 혹시 치매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누가 동행해 줄 수 있을지, 누가 간병을 맡을 수 있을지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샵샵샵 3단계. 마음의 유언, 초안, 작성. 지금부터 종이 한 장 꺼내 적어보세요. 무엇을 주고 싶은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지, 지켜줬으면 하는 나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이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 아플 때마다 곁을 지켜주었다. 간병비는 내 예금에서 처리하고, 아이들에게 부담은 주고 싶지 않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증유언장이나 신탁 설계의 방향을 잡는 핵심 문서가 됩니다. 샵샵샵 4단계. 전문가 상담, 스케줄 잡히기. 조건부 증여, 공증유언장, 신탁. 혼자 하려면 복잡합니다. 샵샵샵 5단계. 자녀와 담대한 대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주고 싶은지 생각해 봤다. 내 삶도 지키고 싶어서 정리를 해 두려 한다. 이건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게 차갑게 느껴질까요? 요즘 자녀들은 오히려 말합니다. 엄마가 미리 정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서로 눈치 안 보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준비는 막연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몰라서 두려운 것뿐입니다. 지금 종이 한 장, 펜 한 자루,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막상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점검해도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샵샵샵 첫째,
내 노후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돌봄이 필요해지면 요양원, 병원 아니면 집에서 받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샵샵샵 둘째, 자산의 형태는 안전한가?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건 아닌지, 임대 수입은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자식에게 다 줘버려서 정작 내가 쓸 돈은 없는 건 아닌지, 재산은 남겨주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데 쓰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샵샵샵 셋째, 신탁유언장 사전 의료의향서 3종 세트를 준비했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자산 관리, 내가 떠난 뒤의 분쟁 방지, 의료의향서는 연명치료 같은 의료 결정을 내 목소리로 남기는 것. 셋은 다르지만 함께 갖추면 내 삶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삼총사가 됩니다. 샵샵샵 넷째, 간병에 대한 나만의 플랜이 있는가? 치매, 중풍, 파킨슨.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간병인을 둘 것인지, 자녀에게 부탁할 것인지, 요양병원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미리 정하지 않으면 자식도 나도 모두 지칩니다. 샵샵샵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유산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내가 직접 연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한 세월을 헌신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단단한 준비는 결국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까지 지켜줍니다. 조건부 증여는 사랑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울타리이고, 공증 유언장은 내 뜻을 떠난 뒤에도 지켜주는 약속이며, 신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떠난 뒤에도 내 자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게 진짜 존엄이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